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오늘은 22년 제약 바이오 키워드가 될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면역 항암제가 급부상하고 있죠. 단독 요법보다 높은 생존율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가 주목되고, 생존기간은 2배 연장시켰으며 특히 2년간 치료를 마친 환자들 80.4%가 4년 추적 기간 동안 생존했다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치료제마다 대상 환자군이 다르고, 병용요법은 유전자 변이 없는 모든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치료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관련주로는 네오이민텍, 메드팩토, 엔케이맥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단독 요법보다 높은 반응률, 전체 생존율을 높이고 있고, 특히 단독요법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PD-L1 발현율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법은 몇 가지 있는데요. 간단하게 3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키트루다 병용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이 기존 치료요법이었다면 이것 대비 유의한 치료 효과 및 장기 생존 가능성까지 확인시켰고, 사망 위험률을 약 40% 감소시켰으며 질병 진행률을 50%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단독요법의 낮은 반응률을 극복했고, PD-L1의 발현이 아예 없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를 보였으며, 치료 초기에 종종 발생되는 과다 진행 등의 위험을 낮춰 초기에 환자를 잃을 가능성을 감소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PD-L1은 암세포 표면이나 조혈세포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다음은 옵디보 여보의 화학요법인데요. 이 화학요법은 2사이클을 병용하는 요법으로 사망 가능성을 33%나 낮췄습니다. 객관적 반응률에서 2사이클을 병용한 환자들은 기존 단독 요법보다 13% 높은 38%, 그리고 반응기간 역시 1년 1개월로 기존 치료 요법보다 무려 6개월 이상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센트릭 병용요법인데요. 투여받은 환자의 18개월 생존율은 대조군 13%보다 높은 34%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세포 폐암 관련 주요 임상시험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활발한 임상 연구와 결과는 의료진들에게도 큰 치료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면역항암제 효과를 암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으로 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항암제는 현재 교차 투여가 불가능한 만큼 첫 선택에 있어 최적의 약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병용요법의 반응률, 생존율은 의료진들에게 희소식이 되는 거죠. 환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게다가 병용요법은 유전자 변이 없는 모든 비세포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치료 사각지대를 없앤 아주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임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1차 병용요법은 국내 허가돼 사용 가능하지만 급여는 적용되지 않아서 신속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 원주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임승택 교수님인데요.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으로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제한적이어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른 약제들과 병용요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병용요법은 단독요법보다 우월한 치료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고, 암 완치라는 희망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관련주는 메드팩토인데요. 시가총액은 1조 3,393억, 코스닥 43위입니다. 메드팩토는 전문 의약품, 항암제, 면역항암제 등을 개발하고 있고, 난치성 암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제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드팩토의 벡토서팁은 임상 2상에 진행 중에 있으며 21년부터 본격적인 기술 이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벡토서팁은 미국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고요. 희귀의약품 지정에 따라 임상시험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신속심사 패스트트랙에 승인된다면 7년 동안 독점 판매가 가능하죠. 독점이라는 단어는 사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드팩토에게 아주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말이죠. 메드팩토는 지난 4월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벡토서팁과 기존 췌장암 치료 요법을 50일 동안 병행한 전 임상시험에서 암세포의 전이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투약군과 기존 요법의 생존율은 23%, 53%밖에 되지 않았지만 메드팩토의 벡토서팁 병용 투여군에서는 무려 84%의 생존율을 보이며 치료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FDA에서 희귀약품으로 지정받은 것은
병역요법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다음은 매드팩토의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인데요. 한눈에 보시기에도 기간, 투신, 다음으로 사모펀드 연기금의 매수세가 돋보이죠. 반면에 개인분들은 매드팩토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반등 구간 초입인데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물량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드팩토의 월 일봉을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월봉입니다. 월봉상 54,000원은 지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당 가격대를 완벽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시 하락하더라도 54,000원은 최종 지지 가격대이며 해당 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매드팩토의 월봉상 저항은 다음과 같고요. 1봉입니다. 최종 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000원. 제가 매드팩토에 신규 진입을 한다면 67,000원부터 분할해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상승으로 고개를 돌리려는 모습을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는 흔들기가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6만원 초반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1차적인 저항은 7만원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9만원 초반, 다음은 10만원 그리고 11만원 중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네오 이뮨텍인데요. 시가총액은 1조 937억원, 코스닥 63위입니다. 네오이뮨텍은 차세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생명공학 회사이고 네오이뮨텍의 대표 신약 NTI7은 퍼스트 인 클래스 차세대 면역항암제입니다. 네오이뮨텍은 세계 최초 폐암 수술 후 면역항암제 FDA 승인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로슈, 아까 티센트릭 요법 설명드렸죠. 이 수술 후 요법 FDA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화학 요법보다 높은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고 로슈는 시가총액이 380조가 넘는 글로벌 제약사죠. 이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세포 폐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오이뮨텍은 지난해 10월 같은 티센트릭으로 로슈와 공동 임상 계약을 체결했고 그 외에도 로슈, 머크, BMS 등과 공동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오이뮨텍 대표님이 말씀하시길 1차 치료법으로서 안정성과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으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네오이뮨텍의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인데요. 근 한 달 동안 개인이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점점 이렇게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사모펀드는 반대로 물량을 던지고 있네요. 다음은 네오이뮨텍의 일봉인데요. 네오이뮨텍은 상장한 이래로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내려갔지만 최근에 전 고점이었던 자리를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발생했고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바닥권이 9,000원 후반에서 만원 초반대인데 완벽하게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350원은 단기 저항으로 작용하고 제가 네오이뮨텍을 신규 진입한다면 1450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 분할하며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살짝 눌릴 때 여기서부터 분할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회사는 NK맥스인데요. 시가총액은 1조 1026억, 코스닥 60위입니다. 주요 사업은 면역세포 치료제 사업, 면역진단키트, 건강기능식품 판매, 바이오 연구용 시약 사업으로 구분되며 세계 최초로 면역력 측정 키트를 개발했고 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과 환자 진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NK맥스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인데요.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개인, 그리고 기관, 사모펀드가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했고 특히 기관과 사모펀드의 지속적인 매수가 돋보이죠. 반대로 외인과 기타 세력은 파른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다음은 NK맥스의 일봉 데이터인데요. 상승으로 고개를 돌려 세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9월 초부터 상승은 시작되었죠. 신뢰도 높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상승했고 조정을 받았으며 삼각 수렴을 했지만 완벽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NK맥스를 들어간다면 원칙에 따라서 눌림목 26,000원 중반 정도에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가격을 말씀드리면 26,600원 정도를 볼 수 있겠고요. 꼭 26,600원이 아니더라도 그 가격 언저리에서 가격이 지지를 받는다면 진입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기 목표가는 37,500원 정도 되고요. 만약에 26,600원에서 진입했을 경우
상승 여력은 약 40%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시가총액은 57조 8282억 원, 코스피 4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자면 출발을 늦게 했죠. 그럼에도 삼성의 엄청난 자본력을 밑바탕으로 하여 선발 업체를 추월해 생산 설비 기준 세계 1위 CMO 회사로 도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점은 커지는 수요, 부족한 공급을 해결할 수 있을 규모의 생산 설비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비 기준 세계 1위 CMO 회사니까요.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매매 동향인데요. 외인,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반대로 개인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죠. 이 반등하는 국면에서 팔아서 예수금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의 일봉인데요. 79만 2천원을 지지받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반등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 파란 색깔 외부 추세선 보이실 겁니다. 이 추선을 완벽하게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면 매수를 고려해 볼만 하지만 외부 추세선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는 일단 보류해 보고요. 그 이유는 여기서 추세가 약화된다면 70만원 중후반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89만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92만원 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되네요. 안정적으로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선호도는 매드팩토, NK맥스, 네오이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서이고 바이오의 경우 개별 종목의 호재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니 조심히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간 주가가 오르겠지 이런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말고 항상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추적하며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튜버 슈터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